안녕하세요. 돈이 되거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인포머니입니다. 2026년부터 주거급여가 더 오른다는 반가운 소식 다들 들으셨죠? 그런데 말이죠. 어떤 분들은 오히려 작년보다 지원금이 줄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오른다고 했는데 대체 왜 내 지원금만 줄어든 걸까요? 오늘 제가 그 이유를 쏙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는 대표적인 4가지 이유와 내가 뭘 확인해야 하는지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자, 그 이유를 알아보기 전에요. 딱 한 가지만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바로 정부가 내 지원금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 기본 원리입니다. 아주 간단한 규칙이니까요.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뒤에 나올 내용이 훨씬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정부가 보는 첫 번째 숫자는 기준 임대료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정부가 이 지역에서 이 정도 식구들이 살면 최대 이만큼까지는 우리가 월세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하고 정해놓은 상한선, 일종의 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그리고 두 번째 숫자는 바로 여러분이 매달 실제로 내고 계시는 진짜 월세, 실제 임차료입니다. 자, 그럼 정부는 이 2가지 숫자를 딱 놓고 보는 거죠. 하나는 정부가 정해놓은 최대치,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실제로 내는 돈.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규칙이 나옵니다. 바로 이거예요. 정부는 이 두 금액 중에서 무조건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준다는 거. 이 원리 정말 간단하죠? 이것만 아시면 왜 내 지원금이 줄어들었는지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진짜 궁금해하셨을 그 내용, 지원금이 줄어드는 대표적인 4가지 경우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내 지원금이 줄었다면 이 중에 내가 해당하는 게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요,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해당될 수 있는 경우인데요. 바로 같이 사는 식구, 그러니까 가구 원수가 줄었을 때입니다. 이 주거급여는 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가구 단위로 주는 거라서 이 가구 원수가 지원금 액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녀가 커서 독립을 했다거나 가족 중에 누가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하게 되거나 아니면 시설에 들어가시는 경우처럼요. 이렇게 세대가 분리되면 당연히 가구 원수가 줄어든 걸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구 원수에 맞춰서 정해지는 그 기준 임대료 상한선도 같이 낮아지니까 최종적으로 받는 돈도 줄어들게 되는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이사입니다. 특히 월세가 더 비싼 동네에서 좀 저렴한 동네로 이사 가셨을 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월세가 싸졌는데 지원금이 왜 줄어들지? 하고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를 보면요. 서울은 기준 임대료가 약 36만 원인데 다른 지역은 21만 원 정도죠.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에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당장 내는 월세 부담은 줄어들지 몰라도 정부가 지원해주는 돈의 최대치, 그 천장 자체가 확 낮아지기 때문에 결국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임대차 계약 내용이 바뀌었을 때입니다.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주거급여를 계상할 때요, 정부는 우리가 매달 내는 월세만 딱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낸 보증금까지 월세로 바꿔서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집주인이랑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은 좀 올리고 대신 월세를 깎아주세요 이렇게 계약을 했다고 쳐봐요. 그럼 당장 매달 나가는 돈은 줄어서 좋은 것 같지만 정부가 계산하는 총 환산 월세 금액은 오히려 전보다 더 작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비슷한데 이 계산 방식 때문에 지원금이 깎이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4번째 경우입니다. 이건 바로 소득이나 재산이 늘었을 때예요. 아시다시피 주거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기준보다 낮은 분들께 드리는 거잖아요. 만약에 일을 더 하시게 됐거나 해서 소득이나 재산이 늘었다. 그래서 정부가 정한 그 소득 인정액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생겨요. 말 그대로 이만큼은 본인이 부담하세요라는 거죠. 이 자기부담금이 원래 받을 주거급여에서 쏙 빠지고 나머지만 들어오니까 왜 이렇게 돈이 적게 들어왔지? 하고 느끼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4가지 경우를 다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상황 변화 때문에 내 지원금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주거급여 제도 자체가 나빠진 건 절대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전체적인 지원 규모는 더 커졌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는데요. 2026년 4인 가구 기준 임대료가 모든 지역에서 다 올랐잖아요. 정부가 정해놓은 지원금 최대치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분들은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내용 핵심만 딱 정리해 볼까요? 만약에 내 주거급여가 줄었다면 우리는 뭘 기억하고 뭘 확인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거급여가 줄었다고 해서 나라에서 돈을 깎았나? 이게 아니라는 거. 바로 나의 상황 변화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식구가 줄었나? 이사를 했나? 계약 내용이 바뀌었나? 아니면 소득이 늘었나? 이 네 가지, 이걸 꼭 체크해 보셔야 해요. 그리고 변동이 생겼다면 왜 그런지 이유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설명이 여러분의 답답했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풀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앞으로 지원금의 변동이 생긴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네 가지 포인트를 떠올리시면서 내 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었지 하고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기쁘겠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